자, 첫 번째 영상 이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지금 이슈는 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해야 되냐, 지분법으로 해야 되냐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적용이냐, 변경이냐의 문제인 거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연결하던 회사를 계속 연결했다면 어차피 적자였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회사를 계속 지분법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차피 적자였다. 그래서 연결이 맞냐, 지분법이 맞냐 가지고 싸워봤자 그냥 힘 빼는 거고 헛짓거리고, 뭐가 중요하다? 연결로 가던 회사를 지분법으로 바꾸거나 지분법으로 하던 회사를 연결로 바꿀 이유가 있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측정을 통해서 이익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법은 이익이 나오고 연결이 이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바꾸면 다시 측정하는 과정에서 재측정 손익이 생기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있었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바꾼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처음에 1차 감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야, 이건 분할 변경이라고 금감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 처음 1차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가 맞는지 중요하지 않다, 바꾸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하니까, 아, 이게 왜 바꿨냐면 하면서 회사 홈페이지에 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바꾸게 된 건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회계법상의 의무, 바꿨어야만 됐다. 왜 바꿨어야 됐냐면, 자, 삼성 바이오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 가시화에 따른 지분 가치가 행사가액보다 커졌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콜옵션을 바이오젠이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 지분을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까지 매입을 하게 돼 있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계법인한테 물어봤더니, 자, 누구한테 물어보든 다수 회계법인들이, 야,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에피스가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얘기거든요. 회계법인한테 물어봤던 회계법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회계법인에서 오히려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분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 상황이라면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내부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렇게 됐다면 그래, 지분법이 더 맞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언론에 저희가 나왔을 때 이건 지분법이 맞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뭐라고 그랬죠? 지분법 맞아, 이래버린 거죠. 좀 허탈한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이게 지분법이 맞다, 회계법인한테 물어보고 이래서 했다라고 했더니 금감원도 맞아. 근데 그러면 뭐 했어야 돼? 원래부터 지분법 했어야 돼, 이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재감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11월 20일 날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FAQ를 다시 올립니다. 왜 원래 지분법을 안 했든지, 그러니까 아까는 왜 지분법으로 바꿨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금감원이 맞아, 근데 원래 지분법 했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지분법을 안 했던 이유는 뭐였냐? 자, 설립할 때 회사 지분은 85%, 그리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그때는 바이오젠 1명, 또한 바이오젠도 에피스 설립 시부터 지배력은 바이오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줄은 의미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 가지고 상대방한테 지배력이 없고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바이오젠은 지금도 여전히 지배력을 바이오로직스가 행사한다고 매년 공시하고 있어요. 저건 언론 플레이고요. 위에 두 줄이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지분이 85%였고 그때 이사회 구성도 4명 1명이었다. 자, 근데 저기에 대해서 뭔 얘기는 안 하고 있냐면, 지금 콜옵션에 대해서는 저렇게 돼 있지만 콜옵션이 있고, 만약에 이 콜옵션이 행사가 돼버린다면 우리한테 지배력이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내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 계약서를 봤더니 금감원은 야, 니들한테 지배력이 없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나온 얘기를 보면, 자, 증손이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를 해야 되는 이유로 에피스가 신제품을 추가하거나 판권을 매각할 때 바이오젠한테 동의권을 얻어야 된다 해서 이건 공동지배를 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근데 이건 뭐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젠, 에피스 각각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바이오젠이 개발한 제품의 경쟁제품을 에피스가 내놓을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이걸
공동 지배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게 그러면 원래 지분법을 했어야 됐냐 안 했어야 됐냐라고 싸워봤자 또 이게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1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 있죠. 엄마가 아들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야 나랑 결혼해줘 내 마음을 받아줘 해서 오케이만 하면 내가 지배한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고시를 합격하니까 오케이 그럼 지배권을 잃었다. 이건 동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뭘 가지고 싸우냐면 원래 저 여자친구가 결혼할 생각이 원래는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었냐 아니면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고시를 합격한 거니까 바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알겠어 여자친구가 원래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싸워봤자 어차피 아마 금감원 질환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언론에서 자꾸 그 부분 있잖아요. IFRS는 원칙을 주고 그 원칙을 적용할 때는 회사의 판단을 맡기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렸다 금감원이. 한국만 IFRS를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IFRS가 준 기준을 얘들이 악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악용했다고 보는 거냐면요. 분명히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이걸 연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지분법으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스모킹건이에요. 이게 왜 스모킹건인지. 자,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했죠. 지금 뭐냐면 회계 처리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결론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처음에 지분법으로 했어야 됐냐 연결로 했어야 됐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야 이게 우리가 지분법을 하지 않고 연결을 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를 대면 또 끄덕끄덕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내부 문건이에요. 내부 문건. 그래서 이 내부 문건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언론에서도 저 내부 문건의 포인트가 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자, 이 내부 문건이 왜 포인트가 되냐면요. 자, 내부 문건을 제가 그 전문을 다 입수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대신에 언론에 공개된 부분만 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저 안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회계법인은 물산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로 반영할 것을 로직스에 요구를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채로 반영을 하면 로직스는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로직스에 요구를 했고, 자, 이 결과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는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또 회계상의 이슈라서 이걸 저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잘못하면 이 스모킹건을 또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스모킹건이냐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쪽과 그다음에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이게 바로 범죄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서로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모르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그 콜옵션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콜옵션을 다시 한번 보면요. 원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피스에 대해서 삼바는 85%, 바이오젠은 15%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뒤에 또 증자를 좀 했어요. 에피스가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는 투자를 하는데 바이오젠은 투자를 안 해요. 사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이오젠 어차피 콜옵션 언제든지 내가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50%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얘가 대박이 나고 나면 그때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미리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바이오젠 안 들어오니까 삼바의 지분이 커졌습니다. 91%까지 지분이 커졌고 바이오젠은 지분이 이제 9%까지 줄어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콜옵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젠은 삼바한테 얼마까지 지분을 야 내가 살게 줘 라고 할 수 있죠? 50%까지. 그래서 41%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41%를 가져가면 이 41%의 가치가 얼마냐? 자, 에피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본 거예요. 어디서 했냐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데 야
제일모직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이게 합병이 좀 비율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야 봐봐,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모직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인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에피스가 얼마인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에피스가 이번에 신약 개발 성공하고 그걸 판매 승인을 얻으면서 앞으로 30년 이상을 내다봤을 때는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 해서 5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비싸지 않다.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삼바나 에피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에피스가 5조 3천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그러면 삼바가 바이오젠이 만약 콜옵션 행사하면 줘야 될 게 얼마짜리인가요? 5조 3천짜리 회사에 40%를 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봤더니 5, 4, 20, 3, 40에서 대각 2조 2천짜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2조 2천의 가치를 줘야 돼요. 에피스의 가치가 5조가 넘으니까 걔의 절반 정도면 2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바이오젠은 이걸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냐면요. 바이오젠이 행사하는 가격, 사올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면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2조 2천짜리를 4천억에 사올 수 있으니까 얼마가 이익인가요? 1조 8천이 이익이죠. 자,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2조 2천짜리 회사를 달라고 하면 얼마에 팔아야 된다? 4천억 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삼바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손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2조짜리를 4천억에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죠. 손해죠. 그래서 이게 IFRS 회계 규정이 엉터리여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회계라는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냐면요. 저쪽에서 에피스의 가치를 높다고 하니까 여기서 터진다고요. 에피스의 가치를 높다고 했더니 잠깐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비싼 거였어? 그래? 오케이 인정.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비싸고 좋은 회사를 너네는 4천억에 넘겨야 되잖아. 지분 절반을. 그럼 니들이 손실이네. 그래서 삼바 입장에서 1조 8천이 손실이 잡혀버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손실 잡는 거거든요. 1.8조 손해가 들어오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라고요. 뭐냐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선후관계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하면서 내년에 상장을 해야지, 저기 2015년입니다. 내년에는 상장을 해야지 하면서 뭐 어쨌거나 뭐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상장 규정도 바뀌어가지고 뭐 이익이 안 나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이익이 안 나도 상장을 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어야 되냐면요. 자본 잠식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내년에 상장하기도 상장 준비하고 상장 규정도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에피스의 가치를 5조 3천으로 계산을 해놨었는데 잠깐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저쪽에서 5조 3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였냐면 이걸 뭐 누락을 했다, 실수로 누락한 거다, 숨겼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저 콜옵션이 있다는 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공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일부러 누락을 했는지 글쎄요. 일부러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 그건 분식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좀 그것도 분식이 좀 의도가 있는 분식인데 일부러 누락하지 않고 뭐 실수다라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왜? 아니 어차피 바이오젠이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우리가 지배를 한다고 봤고 또 행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걸 싸게 살 수 있으면 저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행사가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주석에도 안 적어놨다 이랬거든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전년도까지는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주석에도 안 적어놨다 이랬었는데 잠깐만 에피스가 5조가 넘는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야 그러면 행사하겠네. 그럼 이걸 부채로 잡고 손실 처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회계법인에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이대로 있으면 뭐
우리 자본 잠식 돼가지고 상장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까 내부 문건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회계법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물산을 합병할 때 물산 합병 시 바이오 사업 가치 평가, 이게 뭐냐면 에피스를 5조가 넘는 회사로 평가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얘랑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젠이 지금까지는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던 그 콜옵션에 대해서 뭐가 높아졌다?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빚으로 잡고 손실로 반영해라 라고 로직스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 근데 로직스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부채로, 회계법이 요구한 대로 부채로 반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로직스는 자본 잠식된다. 우리 상장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내부 회의를 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회의 결과 뭐가 나오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들이 나옵니다.